지난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답다고 명명한 감세 법안의 후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요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뚜렷하고 일관된 추세적 상승세를 보이면서 2007년 이래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장기 금리의 이러한 동반 상승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 시대가 완전히 저물고 새로운 중금리 또는 고금리 시대로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놀이톡의 주제는 글로벌 국채금리 동반 상승, 비상 걸린 미국의 대응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글로벌 장기금리 발작 이유, 미국의 중장기 정책적 대응, 그리고 4.5% 기준 투자 전략 수립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놀이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지난주 주요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심각한 경고 수준까지 급등하여 이코노미스트들이나 투자 전문가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5월 28일 현재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미국 5%, 영국 5.5%, 독일 3%, 일본 2.9%까지 상승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0년 중반부터 뚜렷하고 일관된 추세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장기금리 급등세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된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의 그래프에서 일본, 영국, 독일, 미국의 10년물 금리의 등락 추세를 나라별로 분리해서 그리면 이 차트와 같습니다. 여기서 4개국의 공통점은 10년물 금리가 최근 5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장기 금리가 급등한 최근의 이유를 정리해보면 우선 미국에서 트럼프의 감세 법안, 독일의 방위비 증액을 위한 헌법 조항 개정으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영국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국채 입찰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고요. 여기에다 기간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채권 자경단이 장기금리의 공조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과거 240년간 채권 대약세장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시장은 약세입니다. 10년물 금리가 추세적으로 급등한 1899년부터 1920년까지가 그 첫 번째였고요. 2차 대전 후 1946년부터 1981년까지가 두 번째 대약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가 세 번째의 역사적 대약세장이고 올해로 그 여섯 번째 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약세장에서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20년물 국채 수익률을 추종하는 TLT ETF의 약 5년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3.6%로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재정정책의 방향성이 확장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22일 단 한 표 차이로 하원의 문턱을 넘은 감세 법안 TCJA는 향후 10년간 3조 550억 달러의 추가적 재정 적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간다면 10년 후 GDP 대 정부 부채 비율이 118%에 지나지 않으나 감세법이 시행되면 133%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국방 예산 지출이 국채 지급 이자를 이미 추월했다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천명한 바 있는데요. 즉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정책 금리보다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낮게 유지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과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 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기업의 차익금리, 모기지 금리 등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반면에 연준의 정책금리는 단기 금리를 조절하여 10년물 금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는 기본 정책 방향은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후 10년물 금리는 처음에는 하락했으나 4월 초 상호 관세 부과 후 가파르게 상승했고요. 5월 22일 감세 법안 통과 후 3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현상일 뿐만이 아니라 베센트 장관의 의도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에 걸린 트럼프 행정부는 중장기적인 정책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총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이상인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즉 SIFI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번 여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SLR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규제 기준입니다. 이 공식에서 분자의 티어 1 캐피털은 기본 자본으로서 보통주와 이익 잉여금 등으로 구성되고요. 분모의 총위험 노출액에는 대출, 국채 등 유가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레포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SIFI에 대한 SLR 한도는 5%인데요. 이를 낮추는 규제 완화를 이번 여름부터 조만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AI를 사용하여 이 비율을 3%로 낮추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총 노출 한도가 약 16.7조 달러 증가합니다. 8개의 SIFI 금융기관들이 늘어난 이 한도를 사용하여 국채를 매입하면 국채 수요 기반이 이만큼 확충되어 국채금리 하락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미국 달러 같은 실물 자산의 1대1로 연동된 디지털 달러를 말합니다. 2014년 처음으로 출시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세가 최근 들어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통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평균 공급량이 해마다 약 28%씩 증가했고요. 작년에 총이체 거래량이 27.6조 달러에 달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거래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곧 제정될 지니어스법이란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발의된 최초의 포괄적인 연방 법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기준과 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의 암호화폐 보좌관인 데이비드 섹스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수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채권에 대한 매입 수요를 확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미란 보고서에 말하라고 합의의 부가적 조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이 국채이자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공식 정책이나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진영과 일부 경제 참모진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논쟁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만일 그렇게 되면 초장기 국채를 무이자로 발행하여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장기적 대응 방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채권 시장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이먼은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 후 금리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은 직관에 반하는 움직임이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재정 적자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도달할 경우 S&P 500 지수가 최대 10% 이상 조정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가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4.5%와 5% 사이에서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장기채를 분할 매수하며, 5%를 돌파하면 장기채 비중을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패닉 가능성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글로벌 장기금리의 동반 상승은 주요국의 재정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우려, 국채 입찰 수요 저조,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 그리고 글로벌 채권 자경단에 의한 장기금리 상승 공조하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된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10년물 금리의 하향 안정을 금리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규제 완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기준과 감독 체계를 정하는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를 제정함으로써 국채에 대한 매입 수요를 확충하고 말하라고 합의에 의한 부가적 조치로 초장기 국채에 대한 무이자 채권 의료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셋째로, 단기적으로 채권 시장이 균열될 것에 대비하여 10년물 금리 4.5% 지점을 기준으로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4.5%에서 5% 사이 구간에서는 장기채 분할 매수와 위험자산 비중 조절로 대응하고, 5% 이상 돌파 시에는 장기채의 비중 확대와 주식시장의 패닉 가능성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6월의 첫 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